자, 우리가 행렬 곱을 배웠고, 열벡터, 행벡터로 표현하는 것도 좀 이제 익혀봤기 때문에 1차 연립 방정식의 행렬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형대수를 처음 시작할 때 스타식이라고 계속 제가 스타식이라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변수가 미지수가 m개이고 식이 m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스타라고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첨가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가 첨가 행렬을 이하로를 통해서 해를 구해 봤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행렬 곱을 알기 때문에 오른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상수들을 열벡터로 표현하고 그리고 미지수 x1, x2, xn까지를 여기 x라는 열벡터로 또 표현을 하고요. 그 열벡터와 여기 개수만 모아 있는 a1, 1부터 a1n, am1부터 amn, 여기 m by n, 그쵸? 행은 m개, 열은 n개죠. 그러니까 요 행렬을 아예 a라고 하면 m by n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x라는 열벡터로 볼 수 있고 여기를 b라는 열벡터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는지 볼까요? 1행 요 열벡터를 곱하면 a11 x1 a12 x2 되죠. 그리고 마지막 a1n xn, 그죠? 이렇게 쭉 곱해서 더한 게 b1과 같다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두 번째 식 b2가 같다.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bm이 같다. 마지막 식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간단히 요 식을 행렬 A라고 하고 요 열벡터를 x 열벡터라고 하고 요거를 b 열벡터라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1차 연립 방정식에. 네,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의 벡터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정리 1.3.1에는 그렇게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한 발 더 나아가서 1차 결합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선 A라는 행렬이 m by n 행렬이고요. 행이 m개, 열이 n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행이 m개, 열이 n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x가 열벡터입니다. 열벡터. 행이 n개가 있고 열은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열이 하나밖에 없고 행이 n개니까 변수가 n개네요. 그죠? x1부터 xn까지 요런 열벡터다. 뭐 행렬이죠. 하나의 행렬이기도 하고 열벡터이기도 하죠. 그럴 때 곱 a 곱하기 x는 저희가 곱하기 가능한 게 a의 열과 x의 행이 같으니까 곱하기가 가능한 거고, 곱한 결과 ax 결과는 m by 1이 되죠. 그죠? 행이 m개고 열이 하나인 행이 m개고 열이 하나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게 한 덩어리니까 사실상 열이 하나인 요런 x와 같은 그냥 열이 하나인 열벡터밖에 안 되겠죠. 그죠? 알고 있죠? m by 1이니까. 그죠? 자, 요렇게 표현되는 결과는 a 곱하기 x는 개수가 x의 원소, 요 원소들 개수가 x의 원소들이고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다. 나왔죠. 요즘 말이 좀 어려운데 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행렬 A와 열벡터 A를 곱하면 행렬 A와 열벡터 A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첫 번째 행이 되죠. 그러니까 A11 X1, A12 X2, 그 다음에 A1N XN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은 A21 X1, A22 X2, 마지막으로 A2N XN 이렇게 되죠. 마지막 행은 AM1 X1, AM2 X2, AMN XN 이렇게 마지막 행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었냐? 행렬의 덧셈. 행렬의 덧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됐죠. A, B, C, D가 행렬이 있고 E, F, G, H가 있으면 행렬의 덧셈은 같은 성분끼리 더한다 그랬죠. A 더하기 E, B 더하기 F, C 더하기 G, D 더하기 H. 행렬의 덧셈. 자, 지금 여기 1행의 1열의 성분은 요거랑 쭉 더하면 행렬끼리 쭉 더한다는 거는 성분끼리 쭉 더하면 요 성분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그죠? 요거는 요 더한 거다. 반대로 생각해서 전체 행렬을 작은 행렬로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행렬의 덧셈에 의해서. 자, 요건 됐고. 그리고 나서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했죠. 앞에서 행렬의 스칼라 곱. C에다가 어떤 A, B, C, D를 곱하면 A 곱하기 C, C를 각각 그 성분에 CD 다 곱해주는 이런 게 스칼라 곱이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X1, X2 이건 다 스칼라 실수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X1이 공통적으로 곱해졌으니까 밖으로 뺐습니다. 여기는 X2가 공통적으로 곱해졌으니까 밖으로 빼고. 자, 반대죠. 스칼라 곱은 이거 안으로 각각 성분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제 행렬이 있으면 X가 스칼라 곱이면 하나 다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 곱의 반대 방향으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렬의 스칼라 곱.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온 건데 지금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볼 때는 비벡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A 행렬과 미지수 열벡터를 곱하면 B의 열벡터가 된다.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을 벡터의 곱으로 표현한 건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지금 재미나게 A라는 행렬에 열벡터 하나하나를 분리한 다음에 그 첫 번째 열벡터와 X를 곱한 거, 두 번째 열벡터와 X2를 곱한 거, 그리고 쭉 세 번째 열벡터와 X3를 곱하고 N번째 열벡터와 XN을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1차 결합으로 해주면 오른쪽 비벡터가 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형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리입니다. 당연하기도 하고 하죠. 그쵸? 이렇게 쭉 가보면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의 행렬 곱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예제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가 요런 행렬과 요런 행렬을 곱을 하라 라고 하면 그 곱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죠? 이런 방식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런 식이 되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는 게 행렬곱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좀 전에 1차 결합, 선형결합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요 곱해져 있는 열 벡터를 이렇게 나누어서 배열합니다. 배열하고 각각의 첫 번째 열 벡터에 2를 곱하고 두 번째 열 벡터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세 번째 열 벡터에 3을 곱합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6. 그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그 다음에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 빼기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결합하는 방식으로도 행렬곱을 곱할 수 있다. 예, 이게 후반부에도 좀 가끔 쓸 텐데 요거를 좀 요 방식으로 곱하면은 각각의 열 벡터 하나하나를 쪼개서 하나하나씩을 곱해서 그거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3절의 마지막 내용으로 전치행렬과 대각합이 있습니다. 1장 3절이 좀 많죠, 내용이. 자, 전치행렬이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치행렬에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n by n 크기의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치 행렬을 이렇게 대문자 t를 위에 쓰고요. transpose of a라고 읽습니다. 또는 a의 전치 행렬이라고 읽고요. transpose a는 어떻게 하냐? 열과 행의 위치를 바꿔서 그러면 사이즈가 n by m으로 바뀌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A라는 행렬이 2, 3, 1, 4, 5, 6 이라는 2 by 3 행열 그죠? 아니죠. 행이 3개고 열이 2개죠. 자, 이런 2 by 3 행열이 있으면 A의 전치 행렬을 구하면 A의 전치 행렬을 구하면 행이 열되고 열이 행되니까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행이 됩니다. 2로 첫 번째 열이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행이 되죠. 3, 4,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행렬은 2 by 3 행렬이 되는 거죠. 자,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꾼 것 뿐입니다. 이걸 그냥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각합은 뭐냐? 대각합은 A가 정방행렬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정방행렬. 그러면 A가 정방행렬이면 AIJ라는 게 있고 N by N 행개수와 열개수가 같은 정방행렬에서 대각합을 trace of A라고 쓰고요. 요거를 A의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성분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거를 A의 대각합이라고 하죠.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하면 되게 직관적인데 정방행렬 예를 들어 3 곱하기 3 행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3, 7, 0 마이너스 5, 8, 6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 트레이스 오브 a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7 더하기 6 해서 14. 간단하게 요 대각선 성분 요거만 더해주면 된다 라는 게 대각합 또는 뭐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